지금 이 불심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도 또 뉴스에 거론이 됐습니다.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죠. 문파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쪽과 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? 저 포스터가 상당히 좀 이색적이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반 이재명을 표명하는 민주당 지지자들, 문파라고 얘기를 하죠. 여기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의 뭐 내용과 포스터가 이런 게 나와서 현근택 대변인이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뭐 좀 한판 붙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상황이에요. 예.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게 이제 저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.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고. 근데 저 방식이 맞느냐? 저 방식이 사실은 저 문파라고 불리는 저 그룹이 있는 거는 맞는데 예. 저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. 이견이 분분합니다. 굉장히 소수인데 비중이 좀 적은가요? 민주당에서? 저는 그렇게 예.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.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은데 저거를 저렇게 오히려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저 스스로 좀 커 보이게 만드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. 또 하나는 뭐 이제 AI로 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뭐 이렇게 왜곡해서 만든다. 네, 딥페이크로 만들 수 있다. 이런 예. 의혹을 제기한 거죠.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예. 이제 그 TBS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음모론을 또 제기를 하면서 이게 곧 나올 것이다라고 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예. 그게 정말로 이게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지 그거를 던지는 게 저런 음모론을 던지는 게 오히려 저런 것들은 화합하고 뭐 저런 부분들을 오히려 끌고 안고 가는 그리고 소수의 문제다라고 치부를 하는 게 또 오히려 맞지 않나 전략적으로는 저렇게 예. 되면은 계속 뉴스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예. 흔들리는 사람이 더 생길 거예요 아마. 예. 일단 뭐 친문 쪽에서 그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SNS 상에서는 또 굉장히 내분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예. 이제 우리가 그런 겁니다. 그 예전에 뉴스를 분석을 해보면은 댓글을 누가 다느냐, 댓글을 누가 다느냐 하면은 한 5%에서 10%만 댓글을 이 기사를 읽는 사람의. 근데 그 댓글의 양을 보면은 그 5%, 10%의 절반 이상을 예. 굉장히 극소수가 단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SNS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. 실제 과잉 대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예. 거기에 너무 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막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내분이 더 커 보이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래서 저 전략은 조금 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선대 박스권. 대변인 입장에서는 발언을 좀 조심하는 게 좋다. 그렇죠. 이런 얘기군요. 예. 네. 예. 박스권 탈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보인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